네, 지난주 미국에서 체포된 고 유병언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도피 기간 중에 유혁기 씨의 뉴욕 생활 일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화주택을 여러 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박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유 씨가 머물렀던 뉴욕주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만 고가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2014년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재산몰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었죠. 네. 이때 유 씨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2007년 7월에 파운드리지의 저택을 34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1억 원에 구입을 했어요. 예. 그 소유주는 여전히 유 씨와 그의 아내로 돼 있는데 네. 2004년에 지은 이 저택, 지금 보면 침실 5개, 화장실 7개를 갖춘 그런 대저택이고요. 네.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만 해도 6만 5,193달러, 약 7,849만 원에 이릅니다. 엄청 큰 저택이고요. 네. 그리고 유 씨 부부는 그 2년 뒤인 2009년에는 인근 베드퍼드에서 275만 달러, 우리 돈 약 33억 원 규모의 저택 한 채를 더 사들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재산세가 지난해 48,677달러, 우리 돈 5,861만 원.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예, 이런 돈을 지불해가면서 살았던 거고요. 이 집은 베드퍼드 모임 프라퍼티 유한회사라는 법인이 소유가 있는데 이 법인 사무실이 유 씨의 다른 미국 회사들과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같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 심각해지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유혁기 씨가 그런 방법을 배워서 사용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 변호사, 그런데 이 호화 주택 중에 일부 유혁기 씨가 지난 1심 판결 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그 재산 몰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한 2016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 남아있으면 집행이 쉽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사실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다 숨겨두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고급 아파트 직전에 이제 매도를 했고요. 네. 2003년에 5성급 호텔이죠. 리츠칼튼 호텔에서 운영하는 맨하튼 남부에 있는 한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57평 정도는 아주 굉장히 좋은 호화 콘도, 그게 한 2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1심 판결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 과정도 전부 다 체크를 해가면서 사실 재산을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또 예보 입장에서 다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 확보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 매각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이해되지 않는 건 사실 유혁기 씨를 잡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미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혁기 씨의 신병을 왜 확보를 못했는지, 왜 어딘지 알지 못했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만약에 유혁기 씨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매각 못하게. 근데 네.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게 더디고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에서 다 매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 사실 그러게요. 가압류를 미리 해놔도 되고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예.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그런데 유 씨가 6년간 소유한 그 저택에서 실제로 생활을 했는지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지 저택인지 아니면 베드퍼드 저택인지 이건 알 수가 없고요. 네. 만약 거기 살았다면 발각됐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3의 저택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2014년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걸 보면 네. 미국 다른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은 뉴욕이 해외에 아닌 있었을 다른 것이다. 네, 지역?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만약에 그 지역에 있었다면 네. 어떻게 안 들키고 있었을까? 2014년에 적색 그러게 말이에요. 수배령이 내려졌는데 네, 이게 네.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거나 네. 아니면 누구의 보호를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거 조사를 하고 수사해 봐야겠지만 너무 의혹이 커 보입니다. 그러게요. 백 변호사, 그런데 네. 유 씨가 도피 직전까지 프랑스 계열의 아주 고급 초콜릿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드보브 에갈레라는 초콜릿 회사인데 어렵죠.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이 과거에 예.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앙뚜아네트. 쓴 약을 못 먹는데 그 쓴 뭐 약을 밥이 아니면 먹을 빵을 때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이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단 초콜릿을 만들었던 거기서 유래가 됐던 브랜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가의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예. 직접 본사에 가서
판권도 사왔다고 하고 네. 2005년에는 또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 명사들 유명한 사람들 모여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게 그 브랜드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비싸 보이네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듣도 보도 못한 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름을 알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공부에 아마 갈래?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그렇죠. 몰랐던 그러게요. 거 아닌가.